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군사지정학 동맹은 한국군이고 중국 솜통은 한국이 지고 있다. 또 중국 솜통 또 그리고 한국이 우리 지고 뭐 있다. 중국만 하면 벌벌 떨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한번 중국이 우리한테 벌벌 우리 떨고 있죠. 우리 요새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 번도 우리가 오리지널 중국한테 밟힌 적이 없어요. 그렇죠. 몽골 그 저기 유라시아 초원벨트에 저 몽골 그 이모민들이고 기마 몽골도 전 세계에서 몽골이랑 제일 오랫동안 싸운 게 우리예요. 40일 동안 300초까지 40년. 40년. 그다음에 300초까지 아마 70년 뭐 그렇게 되죠. 예. 1세기를 걸쳐서 싸운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거의. 사마르칸트 그 초원 바다에 ESB의 제국이었던 도시 제국 사마르칸트 무너지는데 2주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몽고 그러니까 우리 대접을 해줬지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몽골 황족으로 저거는 대접해줬죠. 밟아봐야 큰 이익이 안 되니까 이익은 그냥 안 보시자. 되니까 이익은 안 되는 데다가 열받아 놓으면 죽자 사자다 보니까 독침 전략. 독침 전략. 그다음에 뭐 우리 저 병자호란 그런데 이건 정식 전쟁이라기보다는 명청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기습했다가 빠져나갔죠. 피해는 컸죠. 예. 청이 예. 그때 이제 겨울에 이제 강물 얼어붙었을 때 말 달려서 기습했잖아. 청이 주저앉아 가지고 제대로 싸우면 우리가 이겨 또. 그렇죠, 맞아. 청이 그때 왕실 무너뜨리고 맞아. 제대로 싸우면 그까지 청이 우리가 이긴다니까. 청 몇 명 되지도 않잖아. 몇만 명. 그렇죠. 그리고 뭐 저기 6.25 중국 그러니까 의용군과 한 방 지르고 얼른 뒤로 뺐지 청도. 중국군과 우리 우리 저 대한민국 국군이 싸운 전쟁인데 유엔군 같이 싸웠죠. 유엔군 같이 싸웠는데 사실은 메이저 한 20만 명 죽었죠. 뭐 15만 좀 죽었어요. 그런데 부상자까지 합하면 100만이고. 100만이요. 그러니까 그때 뭐 비겼죠. 근데 뭐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해서 무슨 사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한마디로 개소리예요, 개소리.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건 뭐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개 짖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당신 입에서는 사람 입에서 개소리가 나오네. 자, 이런 걸 보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전략적인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10분 활용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중국이 요새 좀 뭐에 전 세계로 또 미국 특히 미국, 일본 뭐 우리는 좀 둔감한데 A2AD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자면은 반접근 거부 지역 거부. 지역 거부. Anti-access aerial denial. 그건 막 방아쇠 써놓고 이제 막 이런 거죠.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거꾸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전혀 다른 착상이 생겨요. 이게 그걸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이거는 제1도련, 제2도련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A2AD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인데 3차 방어가 제일 좁아요. 3차 방어는 이제 우리 서해에서부터 대만 바깥으로 휘돌아 가지고 베트남 다낭까지 가는데 제주도까지 포함하네요. 우리 당연히 제주 포함하죠. 이 3차 방어에는 지대함, 공대함, 잠수함 발사 미사일, 해안 순항 미사일, 해안 방어 순항 미사일이라고 저건 우리 이제 그렇죠. 저희 지대함이지. 지대함 순항 미사일인데 지대함은 이제 해안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륙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건 따로 저희 하푼 같은 거. 하푼 같은 거. 하푼 그러니까 지상 발사용 하푼. 우리도 그렇죠. 전 세계에서 아시아 쪽에서 하푼을 지상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일 거예요. 우리가 운영을 잘해서. 그게 이제 CDCM이라 그래요. Coastal Defense Cruise Missile. 그러니까 연안 방어 순항 미사일. 해안 방어 순항 미사일. 그래서 무섭죠. 저거가 저기까지 다 온다고 지금. 오죠. 다 와요. 다 오죠. 우리도 지금 해성에 지상형을 하거나 요번에 그 작년 9월에 발표한 거 해성 X. 그렇죠. 해성 X 우리가 카운트라 그러지. K-아운트. 초고속. 초고속이죠. 초고속 순항 미사일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초고속 순항 미사일 하거든요. 작년 9월에 발표한 거. 그 저기 러시아 오닉스의
한국 모델로. 예, 한국 모델로. 근데 오닉스의 수출 모델 이름이 야혼트예요. 야혼트. 그래가지고 K 야혼트 그래서 캬혼트라 그래. 캬혼트. 어쨌거나 캬혼트. 우리가 캬혼트가 미사일을 굉장히 잘 만들죠. 한 4,500km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안 쪽에다가 저런 걸 쭉 해두면은 쟤들은 배가 못 떠. 못 뜨죠. 그러니까 샹하이 이북으로는 배가 못 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저걸 쭉 보고 있으면 거꾸로 예. 저건 지금 중국이 3차인데 3차인데 잠깐만요. 중국의 2차는 또 어디냐? 우리 울릉도 바깥으로 돌고 예. 저쪽으로는 저기 호치민 시티까지 예. 가는 거예요. 예. 저기 뭐 그 필리핀 루손섬 가로질러서 예. 그리고 저기 큐슈 위로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예. 그거는 뭐로 방어를 하냐면 공대함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방어해요. 중국이 예. 중국 관점이요. 예. 중국의 1차 방어선은 대함 탄도미사일 ASBM.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풍 17에다 실은 거. 예.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래서 저 까닭에 미국이 웬만하면 저 A2AD 1차 방어선 안으로 안 들어와요. 저게 한 1,600km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가. 이번에 대만 사태 때도 저 바깥에서 있어요. 예. 저 들어오면은 2차는 안 들어와요. 1차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까지는 들어오는데 미국 항모가. 그래서 제가 항모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걸 거꾸로 뒤집어 보라고. 그러니까 저걸 거꾸로 뒤집으면 한반도가 그만큼 쏘기 좋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7광구에서 7광구에서 한 500km 그림 딱 그리면요. 대만 앞까지 가거든. 그렇죠. 중국의 그러니까 상해 진출을 우리가 다 막고 있는 마음대로 거예요. 조정하고 막고 있는 거죠. 저 그림을 거꾸로 우리 관점에서 거꾸로 특히 저 3차 방어선을 3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 그러니까 우리 울릉도 동해 가로질러서 쭉 내려가는 저걸 우리 관점에서 한번 거꾸로 뒤집고 한번 보시라고. 그렇죠. 저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자기 파워를 갖고 있고 자기 필요 때문에 중국의 숨통을 조르겠다고 나서는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그런 동맹이 없죠. 저 얼마나 할래 미국. 그러니까 우리 저기 주야 우리 엉클쌤 아저씨 얼마나 하실래요? 우리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미국을 인바이트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를 쟤들이 보호하고 키워줄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니들이 아직 우리 몸값 모르지? 하고 그냥 딱 그냥 팔을 비틀어서 꼬아버린 거예요. 그때 우남이. 이쁘니까 유혹당했지. 그때 이쁜 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만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죠?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네. 러시아가 이 시베리아 예, 한번 그림에서 이제 보듯이 육지 시베리아는 툰드라 때문에 메탄가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사실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들고 못 해요. 근데 아니 한국에 가면 해요. 한국에 가면 하는데 근데 이제 공사가 어려워. 공사 어려워. 땅은 계속 녹아 문들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믿고 맡길 데가 없어요. 한국 빼고. 뭐 믿고 맡길 데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러시아 이 해상 대륙붕 이 지역은 북해 대륙붕. 이 지역은 좀 보라색. 이 지역은 이제 소련이 말하는 러시아가 러시아가 이제 미래를 보고 개발할 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저기는 이제 누가 하느냐? FLNG선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죠. 사진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배에 떠 있는 가스 석유 공장. 그렇죠. 에코가스 공장이 들어가야 돼요. 저기 지금 저 보라색은. 근데 저거는 전 세계 4척밖에 이때까지 안 만들어졌는데 4척 다 한국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밖에 이 북극의 대륙붕을 개발할 만든 국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폴란드에 무기 팔고 사실 폴란드에 무기 판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준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똑같죠. 그런데도 러시아가 우리한테 아무 말 못하는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못하거든. 그러니까 일본은 살린 가스 좀 땡겨 쓰다가 아주 호되게 당했잖아요. 일본은 말 잘못해서 당해. 말 잘못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 불쌍해 일본. 우리가 이제 군사 지정하고 좀 제대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대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저기 뭐냐면은 반도체 그 군사 지정학적 이유가 하나 있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이거 아주 이제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7월달에 나왔던 이제 키워드인데 우리가 업쇼링 뭐 그다음에 리쇼링 즉 세계화를 하면서 값싼 중국에 가서 공장을 설치를 해서 물건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대표적인 오프쇼링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뭐 와장창 나갔죠. 예, 그걸 오프쇼링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산업 공동화 생기고 실업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다시 불러들이는 거. 그걸 리쇼링이라고. 혹은 온쇼링, 혹은 니어쇼링. 니어는 가까운. 가까운 쪽으로. 그런데 요즘 2022년에 따끈따끈한 용어가 있어요. 프렌드 쇼링이라고. 프렌드 쇼링.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는 세계 경제와 문명사가 돌아가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과 우방국의 공장과 제조업 기지를 둬야 된다. 그렇죠. 그 이야기죠. 지금 인도가 물론 인도 베이스가 워낙 작지만 인도가 1, 4분기 때 15% 성장했어요. 그렇죠. 올해. 세계 최고의 인구가 올해 1, 4분기 때. 물론 1, 4분기 베이스가 작으니까 인도가 뭐 국민 소득이 한 $2,000 되니까 15% 이상 성장하기 쉬워요. 근데 특히 작년에 이제 코로나 그래서 이제 수축했었으면. 근데 그러더라도 대단한 거죠. 원래부터 아마 인구가 중국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만 해도 프렌드로 취급이 되니까 인도 같은 데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직접 동맹이거나 동맹과 걸린 관계에 있거나 슬린 우호 관계에 있는 이제 국가들한테 쇼링을 하면은 같이 시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프렌드 쇼링이고 뭐 세계 다른 여러 국가들도 있지만 특히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프렌드 쇼링의 가장 핵심 국가죠. 그래서 이게 우리 KF-21 초도 비행한 날이에요. 7월 19일. 그때 이제 미 재무장관 자넷 옐렌이 왔죠. 자넷 옐렌이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연설을 할 때 바로 저 프렌드 쇼어링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핵심적 공급 사슬망이 동맹과 우방국 중심으로 돼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바로 또 바이든이 와서 기술 동맹 하자고. 기술 동맹. 포괄적 기술 동맹. 바이든 그 전에 와서 이미 포괄적 기술 동맹 하자고 그러놓고 이제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행을 프렌드 쇼링으로 하자 하는 게. 그래서 저런 분야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 일반적인 값싼 무슨 임금 노동하는 데가 아니니까 한국과 이제 손을 잡을 때 이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군수산업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손을 잡기가 참 좋죠. 미국 입장에선. 지금 뭐 의외로 손을 많이 잡고 있어요. 벌써. 군수산업은 벌써 미국에 직접 이제 롱마하고 그다음에 롱마 영국 공장.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K 장갑차를 만들고 뭐 이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롱마가 원래 비행기 만드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영국의 그 장갑차의 그 입찰 조건이 뭐냐면 영국 안에 제조 공장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한화가 이제 K 장갑차 하는 데잖아. 레드백. 한화가 이제 영국 안에 그 공급 사슬망을 짠 거예요. 그 공장 있는 업체들하고 몇 군데 엮어서 그래서 그걸 그 K 장갑차 썬더팀이라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입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장을 가만히 보니까 롱마에 비행기 조립하는 공장 비슷한 공장이 좋은 거라. 그래서 한화가 롱마를 살살 꼬신 거야. 야, 거기 비행기만 조립할래? 거기서 장갑차도 좀 조립해봐. 그래서 장갑차 최종 조립 공장을 영국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한다는데. 그 서로 그러면 뭐 윈윈이죠. 그래서 썬더팀에 장갑차 썬더팀에 롱마가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영국 로키드 마틴이. 참 그러니까 재밌는 거. 이런 게 이제 프렌드 쇼링에 지금 이미 그렇죠. 장갑차 부품은 우리한테서 나가는 거고. 뭐 거의 거기서 최종 조립해서 튜닝하는 거고. 재미있는 군수산업의 그 프렌드 쇼링의 프로토타입이네. 그렇고 저것도 똑같아요. 미국 고등전술 훈련기. 그렇죠. 그 저 T-50 납품하는 거. 그것도 미국의 조건이 뭐냐면 미국 내에 공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카이가 부품 세트 다 만들어서 보내면 그게 미국 안에 롱마 공장에서 조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조립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롱마가 공장이 바쁘니까 예. 이제 롱마가 이제 공장 부지랑 뭐 이런 거 좀 투자해 놓으면 예. 실제 운영은 우리가 가서 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저런 거가 이제 그 프렌드 쇼어링이 앞으로 굉장히 한 네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그 제가 우리가 화면은 못 준비했지만 반도체 얘기도 잠깐 하죠. 반도체 그러니까 하죠. 이제 대한민국의 반도체 너무 중요해서 예, 예. 신냉전 최대의 승자는 대한민국인데 그다음에 반도체인데 그 누구죠? 그 저기 그 인텔 회장. 인텔 회장이 패트 겔싱어. 예, 예. 겔싱어가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했는지. 어떤 이야기냐면은 1970년대부터 한 50년 동안은 페트로 즉 석유가 예. 그 군사 글로벌 군사 지정학의 핵심적인 기반이고 핵심적인 자원이고 핵심적인 수단이다라고 했는데 핵심적인 그러니까 주제. 빔이고 키워드다. 키워드다 그랬는데 예. 지금부터는 반도체가 예. 그게 그 키워드가 된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자기가 편하게 여기는 그 공간 안에 갖느냐 못 갖느냐가 결정적이다. 기름 가스 나오는 유정을 갖느냐 못 갖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했죠. 앞으로의 세상은.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반도체 공장 지어주잖아 지금. 두고 있죠. 예, 삼성이. 그리고 텍사스 가서. 그런데 그 공장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거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거 핵심은 한국에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겹겹이 엮이는 거죠. 겹겹이 엮이죠. 예. 이게. 예.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우리가 유정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유정을. 그렇죠. 세계에서 세계 최대의 유정을. 한국인이. AI 문명의 유정을 만들어주고 있는 예, 겁니다. 세계 최대의 유정을. 아니 제 말이 아니라 겔싱어의 말이잖아. 겔싱어가 유정보다 더 유정스럽다는 거 아니야 반도체가. 그렇죠. 반도체 공장이.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가서 미국 공장 만드는 건 세계 최대의 유정을 미국에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한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겹겹이 엮여 있다니까 지금 신냉전에서. 그 이 사람 말 그냥 할게요. 네. 예, 팻 겔싱어. 예. 그렇죠. Oil reserves have defined geopolitics for the last 5 decades. 지난 50년 동안 유정이 글로벌 군사 지정학을 규정했다. 딱 키워드였다. 예. Where the fabs are for a digital future is more important.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 있느냐가 유정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글로벌 군사 지정의 키워드다. 예, 그 얘기죠. 저거 제 말이 아닙니다. 뱅거 말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인 인텔의 회장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텔 회장님 말씀을 고스란히 번역을 다시 하면 대한민국에 가서 미국의 세계 최대의 차세대 유정을 만들어주고 있는. 근데 사실은 우리 인텔 회장이 그 이야기는 뭐 인텔인가 한데 우리 조뱅 우리 박 대표님 업체하고 3년 전에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트위터 호출을 했을 때 둘이서 딱 동시에 맞은 판단이 김정은을 보러 온 게 아니라 트럼프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보고 와서 말하자면은 삼성을 유혹한 거고 화웨이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예, 그랬죠. 그리고 지금 거기서 힘 받아갖고 이재용 회장의 감옥을 그냥 꿋꿋하게 버텼지. 그렇게 버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랑 감옥서 마주쳤잖아. 아마 그건 뭐 짧게 2번 마주쳤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나도 단독이고요. 네. 독방이고 이 회장도 독방인데 그래서 독방에 이제 그 운동 시간은 같아. 근데 운동하는 공간이 달라. 그래서 제가 이 회장 방 앞에 지나면서 아니 그 독방 그 문이 열려져 있더라고 운동 공간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누구 말이에요. 나 아는 사람 누가 지금 당신네 집안에 그 삼성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 잘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이 이번에 바로 쫓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네. 프렌드 쇼링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업계에 있는 인텔 회장이 반도체가 21세기의 가장 소중한 유정이다.
그렇죠. 장벽이라. 유정보다 더 중요한 더 유정이다. 중요한 유정, 유정보다 더 21세기 중요한 유정이다. 그 네. 소리인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이제 네. 또 우리가 제가 아까 쭉 그 프렌드 쇼어링 때 반도체 얘기도 하고 군수산업 얘기도 했지만 이거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신냉전 최대의 승리자가 대한민국이 되는 이유 예. 마지막에 이제 K방산 군수 산업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신냉전 되면 네. 또 뭐 저기 러시아 뭐 중국 그다음 미국 그 사이 끼어 가지고 힘도 못 쓸 거다라고 하는 피의식 버리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사실 하령점정입니다. 예. 신냉전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군사 지정학 대결이 가장 기초적인 네. 건데 군사가 지정학을 결정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우리한테의 진소, 지정학적인 진소 혹은 이렇게 따라서 국가군이 분류가 됩니다. 이제 크게 예, 이게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이 무기가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는 데서 장사가 이루어져요. 아니 무기가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기 수출은 그냥 단순한 액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입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 수출국한테 자기 생명줄의 상당 부분을 맡기는 거야. 네. 아 지금 전쟁 붙어 있는데 포탄 안 팔면 어떡할 텐데? 그러니까 전쟁 붙어 있는데 비행기 그 AS 할 수 있는 부품 안 팔면 어떡할 텐데? 그렇죠. 가장 원초적인 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 안전 이게. 아닙니까? 안전 보장. 내하고 저 네, 생명을 공동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파트너입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은 이게 아마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네. 이 탄약이나 미사일 이렇게 그 쟁이는 물건 말고 네. 소모되는 물건 말고 쏘면 전쟁 중에 소모되는 거 말고 평시에 누적 무기 판매액의 누적 무기 판매액의 10% 정도가 군사 유지 비용으로 판매될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죠.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예. 지금 매해 만약에 150억 달러를 팔았다. 예. 그럼 올해 150억 달러 팔았어요. 이때까지 누적된 판매액이 뭐 한 이때까지 하니까 한 250억 달러 돼. 그럼 내년이 되면 기본 나가리가 25억 달러예요. 그렇죠. 그게 10%. 자. 그리고 신규 판매부터. 그럼 내후년이 되면 그것의 기본 나가리에서 한 40억 달러, 우리가 이제 150억 달러씩은 찍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40억 달러가 기본 나가리고 또 신규가 붙어. 그렇죠. 그래서 한 10년 지나고 나면 네. 기본 나가리가 150억 달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무섭죠. 하나의 제품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면은 예컨대 뭐 비행기든 장갑차든 뭐든 나오면 거기에 예, 군수 지원이 들어가거든. 예. 그리고 이제 전쟁 붙으면 더 들어가고 정비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많습니다. 예. 이게 저거랑 똑같아. 그 컴퓨터 서버 하드웨어. 그렇죠. 예. 서버 하드웨어 장사할 때 보면 예. 돈 남는 게 어디서 남냐면 AS에서 남아요. 그게 8%야.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만약에 제가 컴퓨터 서버 판매 회사인데 내가 이때까지 한 10년 개고생 해가지고 한 1,000억어치 팔아놨어. 예. 그러면 AS 비용이 수입이 짭짤하게 1년에 100억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게 서버 장사에 뭐 인력 예, 그 뭐 기본 다 유지비 다 나오는 거라. 거죠. 그게 예. 이게 그래서 무서워요. 이 무기 판매가. 자 그런데 이 무기가 가는 곳에 마음이 가거든. 이게 그렇죠. 동맹관계랑 성격이 비슷하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네쯤으로 구별해야 되는데 예. 이제 동맹국 중에 자유진영의 동맹국 중에 중러에 대한 최일선 국가. 지금 불똥이 떨어진 데가 중국 러시아 최일선입니다. 그게 예, 폴란드하고 필리핀 등등등입니다. 그런 데들이죠. 이런 데는 한국산 무기 쓰면 가성비 좋게 신속하게 구축하죠. 예, 억지로 거의 풀 세트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동맹국인데 좀 후방이야. 널널해. 영국과 뭐, 오스트레일리아. 미국과 연계된 뭐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뭐 등등등 해서. 근데 이게 손이 커요. 손도 큰데 또 짭짤하죠. 짜기 때문에 저기도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기는. 그러니까 미국제 무기 쓸 때가 있고 한국제 무기 쓸 때가 있는데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인구가 한 3천만인 위착수적일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한 한 3억 되거든. 10배 10배쯤 돼요. 근데 배 인도네시아가 제가 원래 옛날 그 수카르네 때부터 깡패잖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네시아를 의식을 하고 그래도 뭐 잠수함도 중국이랑 인도네시아 두 개 의식해 잠수함도 사야 되고 뭐 탱크도 사야 되고 뭐 장갑차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돼. 기본 수요가 많아요. 그 대륙 아니야 대륙. 그렇죠. 근데 너무 넓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야 돼서 저걸 미제로 처발랐다가는 답이 안 나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성비 좋은 예, 가성비 좋은 거 써야 되고 인류무기죠. 지역 대국 저기가 이제 골 아픈 데죠. 인도, 인도네시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K 방산이 군산업이 잘 끄게 되면은 가성비 좋죠. 뭐 AS 잘 되죠. 뭐 이런 장점이 있어서 되면은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로 경사하거나 표류하는 걸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런 데가 이제 러시아 무기, 중국 무기 항상 만지작거리는 데거든. 예. 근데 지금 신냉전이니까 계속해서 러시아 무기, 중국 무기를 만지작거려서는 안 돼. 안 돼. 그렇죠. 근데 방위는 해야 돼. 근데 방위선은 있어. 안 되려면 솔루션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좋은 솔루션이 있네. 대한민국 그렇죠. 쓰면 되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동요지대도 똑같아요. 예. 동료지대도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이집트 가면 지금 이 비행기 태발이 소련제 비행기예요. 그렇죠. 예. 사우디 지금 미국이랑 틀어져 갖고 예. 그 무하메드 빈 살만 빈살만 네. 그 저기 뭐야 그 터키에서 저기 그 사우디 반체제 인사 그 토막 쳐서 죽였죠. 죽여서 토막 쳤지. 죽여서 토막. 죽여서 토막 친 사건 영사관에서 영사관 지하실에서. 그래서 그 사우디도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랑 틀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중국 무기 만지작거렸거든. 그러니까 이쪽에 그 신냉전 그다음에 이 각 지역적인 이유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미국 무기를 못 쓰거나 아니면은 쓰기 싫거나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미국 언저리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들이 꽤 많아요.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미국이 안 팔거나 예. 혹은 돈이 부족해서 못 쓰거나 예. 혹은 미국과 빈정이 상해서 미제 쓰기 싫은데 미국 언저리에서 놀아야 돼. 예. 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다양한 시장군이 있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K 방산의 필요가 이렇게 청청이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전개될 겁니다.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한류는 빼먹었어. 그렇죠. 그건 빼먹었어. 예, 한류는 일부러 뺐어요. 그렇죠. 너무 근데 무시무시한 안보 자산이에요, 한류. 그렇죠. 정신에 대한 건데. 그거야말로 제일 중요한 안보 자산인데 한류를 뺀 데 대해서 우리 블랙핑크 언니들하고 BTS 용사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식해서 일부러 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신냉전의 최대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군사지정학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나 러시아에 대해서나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위치가 또 그 기술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이 프렌드 쇼어링을 할 때 최상의 최고의 파트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렌드 쇼어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 반도체에 관해서 최상의 파트너다. 그 다음에 K 방산. 그 다음에 미국제는 아닌데 미국제보다 가성비가 높고 미국제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데까지 다 포괄해서 결국은 그 서방 자유진영 언저리에 묶어두는 그리고 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K 방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방산 자체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등등하고 복합적으로 엮어서 말하자면 브랜드 쇼링을 하는 중요한 이 영역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냉전은 최대의 승자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저 처량한 소리 무슨 우리 순결한 패기 민족이 외세의 냉전 구조 아래서 희생당하는 뭐 이런 개처량한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냉전도 우리가 활용을 했고 우리가 최대 승자고 신냉전은 더 승자가 될 겁니다. 귀신이 된 과거의 예를 들어서 현재의 소위 망상의 장사를 하는 건 그만둬야 됩니다. 내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